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진을 찍었는데 오늘 목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유난히 저 빨리 또 이제 촬영하는 날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 논문이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만은 4월 말에 나왔으니까 그거를 그냥 이제 아껴뒀다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읽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전방위로 견제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미국 특히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문명의 충돌이라고 규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논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은 미국과 소련의 갈등하고는 무엇인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특히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경쟁은 문명이 다른 문명과의 경쟁으로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짧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제가 오늘 읽고 그 미국이 어떻게 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보면은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아무래도 끌어가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그 대비하는데 상당히 그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재밌는 그림 하나 보실 텐데 마침 그 엊그제 제 지인이 저한테 이제 재밌는 그림들을 보내줬는데 그 소련의 폭격기가 미국 그 알래스카 상공 그 이제 어느 나라든지 방공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방공구역이라는 거는 적국의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뭐 국가 안보에 해가 되니까 하늘에다가 일정 구역을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말라 외국 비행기가. 근데 외국 비행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제 가서 쫓아내는 것이죠. 스크램블링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련의 폭격기가 미국의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 비행기 옆을 따라가면서 쫓아내려고 따라간 겁니다. 여기서 보고서 그 묘한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이 치킨 게임 하는 사진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그 비행기, 소련 비행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인데 따라붙은 비행기가 그때는 팬텀기였는데 지금은 F-22라는 뭐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련은 비행기가 똑같은 비행기가 이제 뭐 30년 더 늙은 비행기가 되겠죠. 근데 미국은 30년 젊은 비행기가 따라붙어서 요격하고 있는 그렇지만은 또 새로운 형식의 치킨 게임을 벌리고 있구나 하는 지금 세상은 그렇게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자꾸 그 갈등적인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미국 신문들 쭉 이제 드문드문 살펴보니까 그 워싱턴 익제미너라는 그 신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미국이 중국과의 싸움을 문명의 충돌이라고 규정한 그 기사도 그 워싱턴 익제미너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거기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하나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Do you think Trump's new tariffs on Chinese goods will benefit the U.S. economy? 당신은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상품에 대해서 새로 관세를 그러니까 이제 2천억 불에 해당되는 관세를 원래 10%였던 것을 25%로 매겼다고 그랬죠. 그것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냐라는 그 질문에 이것은 뭐 물론 과학적인 여론조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표 찍었으니까요. 표를 찍지 않으면 결과를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마치 그 미국 시민인 것처럼 이제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예스가 71%, 노가 29%. 이것이 과학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5월 20일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저도 이제 그 한 표 던지고 저도 예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71대 29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바로 그 똑같은 워싱턴 익제미너의 그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문명의 충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조엘 커크라는 기자가 썼습니다. 이 기사는 4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나온 지는 벌써 한 3, 4주쯤 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은 그냥 세이브 해놓고 있다가 이제 요번 주에 읽었는데, 이 사람은 뭐 그 포린 어페어스 담당하는 기자죠. 그리고 이제 미국 뭐 보수적인 그런 그 잡지에서 일하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이 기사가 상당히 그 학술적이고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읽으면은 State Department Preparing for Clash of Civilizations with China.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가 중국과의 문명의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고 단순한 국방력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문명의 전쟁,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명의 충돌을 준비하는 그러면 장본인이 누구냐? 장본인이 마이크 폼페오라는 거예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치르는 대단히 다른 문명과의 싸움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여러 번 싸움을 했습니다. 뭐 큰 싸움을 독일하고도 하고 일본과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소련하고 했죠.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난 다음에는 테러리스트들하고 싸울 때 바로 미국과 테러리스트의 싸움을 규정하기 위해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만든 말이 바로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테러리스트와의 싸움이 아니라 중국과의 싸움이 진짜 문명의 충돌이고 바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이크 폼페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가 미국 국무부에 진용을 갖춥니다. 중국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는데 여러분이 그 닥터 키론 스키너라는 흑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키론 스키너라는 그 여자가 지금 현재 직책이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State Department.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국장이면은 뭐 실세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하고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 외교 정책을 그 만드는 기획국장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키론 스키너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This is a fight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지금 싸움은 정말로 다른 문명과의 싸움이고 and a different ideology. 그러니까 이제 문명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And the United States hasn't had that before. 미국은 그러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련하고 한 것도 뭐 큰 싸움이었지만은 뭐 문명의 충돌은 아니었죠. 그리고 테러리스트라고 싸운 것은 큰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짜 문명의 충돌 전쟁 이것을 지금 미국이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4월 29일 그 워싱턴에 있는 한 세미나에서 그 키론 스키너라는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이 언급을 한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명의 충돌이라는 그 제가 이제 뭐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도 이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책은 The Clash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의 그 한국말 번역판입니다.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이것도 아주 좀 이 책은 거의 이 고전이라고 봐도 될 책이죠.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 책은 이제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이 소련한테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나 느긋하고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야 드디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소련하고 싸워서 이겼구나 하고 그 이긴 사실을 정말 아주 낙관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죠. 논문도 쓰고 책도 썼는데 역사라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다. 이데올로기가 서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정반합 해갖고 해결식 이제 철학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했고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이상 덤벼들 이데올로기가 없다. 그래서 그 역사라는 것은 그 이데올로기끼리 충돌하는 것인데 더 이상 충돌할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상이 오래 갈 것이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낙관적인, 저희가 이제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었을 겁니다.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는 끝났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역사 아직 안 끝났다라고 이제 반론을 한 것이 이제 사무엘 헌팅턴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그 논문으로 썼죠. 포린 어페어스라는 잡지에 문명의 충돌 해가지고 그 물음표를 한 클래시 오브 시빌리제이션하고 물음표입니다. 그런 논문을 썼다가 이제 그것을 더 넓혀가지고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냉전 시대 때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독재, 민주 이렇게 싸움이었는데 이제 헌팅턴 교수가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개별 국가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의 주체가 서방 측,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 힌두교, 유교, 일본 해서 이 책에는 문명을 쪼개놨습니다. 그 문명끼리 서로 이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과 문화와 종교적 차이, 이분은 이제 종교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냉전이 끝난 세계에서도 평화가 오기보다는 또 다른 종류, 종교라든가 문명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책이 나오고서 몇 년 안 된 다음에 2001년에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의 공격을 받죠. 그 테러의 공격을 받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아, 이거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야? 설마 종교가 다르다고 전쟁을 하겠어? 문명이 다르다고 전쟁을 하겠어 했는데 그것이 9.11이라는 사태로 나타남으로써 이 사무엘 헌팅턴 교수의 이 예측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이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개념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테러리즘 싸움, 즉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에만 그 문명의 충돌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이제 미국 국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문명의 충돌이다. 그리고 문명의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싸움 이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종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뭐 언어, 혈연, 종교, 생활 방식 뭐 이런 이 다양한 문화적 특성과 동질성을 기준으로 이제 문명이 생기는 것이죠. 서구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종교적 분열과 종교 전쟁도 이제 과거에 하나의 그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의 충돌이라고 이제 보는데 이 헌팅턴 교수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종교를 아주 특별히 더 강조하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념 갈등으로 보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마지막에는 종교 갈등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갈등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이것도 헌팅턴 교수의 예언이에요. 동아시아가 무럭무럭 크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가 컸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서구 문명에 대항할 거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과 서구 문명의 싸움은 이 비중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그 위치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한 국제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인 줄 알았는데 동아시아 문명의 부상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이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되고 아시아와 그 서구 문명의 대결로 나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바로 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지금 싸움이 미국과 중국의 다툼 양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헌팅턴 교수는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도 뭐 그때 이미 예측을 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예언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헌팅턴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서구와 서구의 제국주의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의 도전이라는 양극단의 대치가 나타날 텐데 그것은 동아시아의 부상으로 깨질 것이며 서구 이슬람 동아시아로는 3자의 패권 구도가 새로운 문명 충돌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예측을 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미국이 당면한 국제 문제, 북한 문제, 중국 문제, 이란 문제 얘기했죠. 지금
헌팅턴 교수가 말하는 서구 이슬람 동아시아 이거가 이미 그 뭐 예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맨 처음에 쓴 거는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1992년은 냉전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나고 이제 세계가 전부 낙관론에 있을 때 앞으로 다른 종류의 전쟁이 날 건데 그것이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얘기했고 요거의 그 원판, 영어판도 뭐 겉모양이 똑같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1996년에 이제 나왔고 지금 이제 한 십몇 년 지나가지고 뭐 이 책을 이제 철진한 책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의 싸움은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얘기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들춰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줄었던 부분을 쭉 한번 다시 지난주 동안 이제 읽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헌팅턴 교수는 문명을 이제 종교로 나누는데 지금 대략 한 7개 정도로 봅니다. 기독교, 종교가 이제 러시아겠죠. 이슬람, 유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본 정도도 따로 떼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이 가고 그 자리를 문명이 차지할 것이다. 이념의 갈등이 문명의 갈등으로 부활되고 그 중심에 기독교, 서구 문명 대 이슬람 및 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충돌이 있을 것이다. 제가 미국에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박사 논문은 중국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국하고 서양하고는 전쟁하는 그 논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논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유교적 국제 질서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컨퓨셔스가 공자님입니다. Confucian International Order. 그래서 유교적 국제 질서 그리고 서구적 국제 질서가 작동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언제 평화가 오냐에 대해서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전쟁이라도 이렇게 그 상이한 측면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고 끝나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분석하면서 제가 이 중국의 국제 체제를 중국식 국제 질서를 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됨으로써 이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키론 스키너라는 그 여자 학자를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사진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직책이 Director of Policy Planning at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뭐 디렉터니까 국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아주 뭐 우수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이 사람 이름을 그냥 어렴풋이 아주 뚜렷이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번에 논문을 읽으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폼페오 장관이 이 사람을 바로 정책기획국장으로 뽑았습니다. 뽑고 이제 폼페오 앞에서 이제 선언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은 폼페오가 보는 앞에서 이제 뭐 사인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역으로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로 있었습니다. 카네기 멜론도 뭐 상당히 명문 대학입니다. 조그만 대학이지만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도 있었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컨서버티브한 그런 입장을 견지하던 사람입니다. 이 스키너라는 교수가 이제 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건 in his own hand.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타자를 치기보다도 이렇게 편지 같은 거를 정말 일기장 같은 거를 손으로 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정말 그 글자도 글을 아주 많이 쓴 분이에요. 그런데 닥터 스키너가 레이건 대통령이 쓴 편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 중에서 쓸만한 거를 다 찾아가지고 책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이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편지라든가 그 사람의 일기장 이런 거를 다 이제 보는데 이거를 이분이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컴퓨터로 친 거죠. 그래가지고 인쇄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나중에 좀 뭐 시간이 좀 나고 여유가 나면은 구상하고 있는 집필 계획 중에 하나가 레이건 평전입니다. 레이건이
어떻게 그 냉전을 해소시키고 무너뜨렸는지 제가 그 레이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제가 유학하던 기간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해 가을에 미국을 유학을 갔고 그리고 제가 오고 1년 있다가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8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부시 대통령한테 그 후임으로 물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 미국 유학 기간 내내 레이건 대통령 때 있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좀 느낌에 좀 익숙하다고 할까 뭐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또 마침 그 제가 한국 와 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나라 그 월간 조선에서 그 레이건 대통령의 추도사를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추도사를 쓴 기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이제 뭐 세상이 좀 조용해지고 그냥 앉아서 이제 독서하고 글 읽을 수 있을 때 레이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평전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레이건에 관한 책을 제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인데 바로 레이건 in his own hand 이게 이제 스키너 교수가 편집을 한 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레이건이라는 사람은 소련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소련이라는 대적을 쓰러뜨린 사람인데 그 소련을 무너뜨린 레이건 대통령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가 지금 중국하고 맞짱 뜨는 미국 외무부의 정책기획국장으로 발탁되어 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키너 교수가 중국과의 싸움은 아직까지 미국이 해보지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이것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대비하고 이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폼페오 장관이 엄청나게 적격인 학자를 그 미국 정책기획국장으로 앉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한 페이지 아무데나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막 연필로 쓴 거예요. 이제 잉크로 막 쓴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여기 편집자들이 인쇄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레이건 대통령을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로 쓰이는 것이 이 핸드라이팅인데, 특히 그 레이건 대통령은 핸드라이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키너 교수가 낸 책이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쓴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 책에 서문을 썼는데 이 책 제목이 Turning Points in Ending the Cold War. 냉전이 이제 끝나는 과정에서 역사는 그 터닝 포인트의 연속입니다. 한번 턴하고 또 턴하고 또 턴하고 그래갖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생기는데 그 냉전이 끝나는 터닝 포인트들이라는 책인데 이제 그 스키너 교수가 편집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 서문을 스키너가 썼더라고요. 서문 제목이 Talking Across the Cold War Divide. 냉전이 아주 분열적인 냉전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하는 그 후보 연구소에서 2007년에 나온 책을 또 스키너가 썼는데 바로 그 사람이 미국의 외무부의 정책기획국장으로 가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아무래도 세계를 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 체계가 지금은 갖춰진 것 같아요. 냉전을 미국이 40년 만에 이겼습니다. 40년 만에 이겼는데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정책의 기본이 된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우리 그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를 무조건 다 필수 중에 필수로 이제 읽습니다. 미국 외교정책을 공부하려면은 1947년 Foreign Affairs에 나왔는데 거기에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자를 미스터 X라고 써 있습니다. X라는 사람이 쓴 논문 해가지고 논문의 제목이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소련이 행동을 하는데 소련 행동의 근원이 뭐냐? 소련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행동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 소련 행동의 근원이라는 논문을 이 사람은 이제 이 조지 캐넌이라는 미국 외교 정책의 참 거장이죠. 저 논문을 썼을 때가 1946년인데 그때 그 소련에서 미국 외무성으로 미국 국무성이죠. 미국 국무성으로 이제 텔레그램 보낸 겁니다. 전보 친 거예요, 전보. 근데 하도 깨알같이 길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 전보 이름이
더 롱 텔레그램, 긴 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전보문을 1946년 2월 달에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이 조지 캐넌이, 그때는 뭐 아주 장관급의 외교관은 아니죠.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논문화 시켜가지고 포린 어페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저자 이름을 미스터 X라고 해가지고 나갔는데, 바로 이 논문에는 소련은 본질적으로 팽창주의적인 나라고, 이것을 미국이 서서히 봉쇄를 해야 돼. 컨테인먼트 폴리시라고 그러는데, 냉전시대 때 미국의 외교정책을 봉쇄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소련을 봉쇄해가지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래서 소련을 봉쇄를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소련이 백다운, 물러나게 될 것이고 미국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1946년의 논문입니다. 그러니 그 논문을 쓰고 45년 만에 사실은 소련이 진짜로 무너졌죠. 그래서 미국 외교 정책이, 그 냉전은 미국이 이긴 것이고 성공한 것인데, 그 정책의 기본이 X 아티클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스키너 박사가 X 아티클에 해당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울 때 조지 캐넌이 썼던 그 소련에 대한 X 아티클을 중국에 대한 것을 다시 지금 써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조지 캐넌 사진 보실 겁니다. 조지 캐넌은 이분은 뭐 상당히 그 장수하셔가지고 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동안에 그 글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써가지고 저희 그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은 조지 캐넌을 뭐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policy of containment, strong anti-communism 뭐 이런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련을 미국에 붕괴시키는 2차 대전 이후 미국 외교 정책의 기초를 제공한 그런 논문을 이제 쓴 사람인데, 바로 스키너 박사가 조지 캐넌 류의 X 아티클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X 아티클을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뭐 미국 어떤 교수가 학생들한테 강의했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인데,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떠 있는데 요약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성향에 대한 장기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그러나 강력하고 방심하지 않는 봉쇄 정책은 궁극적으로 소련으로 하여금 그들의 세계 제패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게 할 것이다. 참 미국이 40년 동안 이 논문에 기초한 그런 외교 정책을 전개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지 캐넌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너무나도 군사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의도한 것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그 미국 외교 정책을 비판한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소련을 봉쇄를 한 것이죠. 바로 이 봉쇄 전략에 의하면은 6.25도 소련의 팽창을 미국이 봉쇄하러 온 것으로 보면은 설명이 딱 되는 겁니다. 월남도 미국이 봉쇄하러 갔다가 거기서는 실패를 했죠.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소련은 그 터지는 풍선처럼 막 나오려고 그러고, 미국은 바로 그 X 아티클, 조지 캐넌의 이 제안에 따라서 그 나오는 곳마다 가서 미국은 막았다라고 보시면, 그게 바로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X 아티클, 뭐 이거 정말 유명한 아티클인데, 바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국장을 맡은 이 스키너 박사가 중국에 대한 X 아티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중국은 문명의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키너가 이제 그 한 말을 몇 가지 보면은, 중국은 특이한 도전이다. 중국의 도전은 다른 나라하고 도전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북경 정권은 서구 철학과 역사의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그 기본 사상은 서구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설명했을 때 이제 로스테리라는 교수가 중국은 미스핏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자기가 미스핏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죠. 자기네가 1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특이한 도전이다. China poses a unique challenge. 그러니까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도전이 아닙니다. Because the regime in Beijing isn't a child of Western philosophy
and history, 서양 철학과 서양 역사의 후계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련만 하더라도 소련과 미국이 싸울 때 그 싸움도 참 진한 싸움입니다. 핵전쟁이 나면 다 죽는다는 그런 싸움인데 그거는 둘 다 서양끼리 서양과 서양의 싸움입니다. 칼 막스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 상극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장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턴 패밀리 서방의 가족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코카시안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인데 코카시안은 말 쓰는 게 좀 독특한데 코카시안은 그냥 우리가 백인들을 의미하죠. 이제까지의 강대국의 국제 정치는 전부 그 competitor that is not Caucasian.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과거에는 전부 다 백인들끼리 강대국 국제 정치 경쟁을 벌였는데 중국은 처음으로 코케시안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뭔데? 일본을 서양 사람들이 웨스트라고 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웨스트와 일본. 한 지지난주쯤에 제가 그 강의하면서 일본은 서구로 취급을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그 스타일이 중국적이 아닙니다. 서구적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루기 그렇게 그 중국 다루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 박사가 소련과의 싸움은 서구적 가족 간의 싸움이었다. 칼 막스도 그 안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서양 철학, 서양 역사의 그 후계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지난번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주공 방향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주공, 미국이 주력으로 공격하는 방향이에요. 그것이 이제 테러리스트였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그 드론 공격을 한 1000번쯤 허락을 했다고 그랬죠. 1000번쯤 허락해서 한 4000명 정도 테러리스트를 죽인 거로 돼 있는데 그 방향이 중동에 있는 테러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키너 박사가 이번에 그 한 말 중에는 이제 테러리즘에 대한 공격을 주공 방향으로 삼고 있던 미국의 대외 정책을 중국 또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으로 바꿔놓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HR 맥메스터 장군이라고 합니다. 맥메스터 장군은 저 사람 후임이 바로 그 코스염난 존 볼턴입니다. 존 볼턴 이전에 이 맥메스터 장군은 육군 중장인데 역사학 박사입니다. 역사학 박사인데 그 박사 학위가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앳 채플 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그 제일 메인 캠퍼스가 채플 힐인데 거기에서 미국의 월남전 정책을 가지고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미국의 맥나마라라든가 또는 그 존슨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그런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이 Dereliction of Duty 해가지고 직무 유기를 한 사람들, 그 월남전 당시에 미국의 외교 정책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튼보다 이제 선임자입니다. 존 볼튼 선임자로서 미국 국가안보 수석으로 있을 때 주공 방향을 테러리즘으로부터 중국 또는 러시아로 바꾼 데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이제 스키너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라이벌이다. 이건 스키너 박사의 생각입니다. 맞는 얘기죠. 러시아는 겨우 지금 살아있을 뿐인 나라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와 비교할 수도 없는 막강한 나라다. 막강한 나라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본질적 장기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은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국가가 거의 의견이 일치돼가지고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몇 달 전쯤 됐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가가지고 나토 멤버들한테 좀 세게 했습니다. 국방비 좀 더 내. 너네들 뭐 이렇게 그 열심히 안 하는 거야. 그러고 가서 이제 소련 등어리 두드려줬죠. 러시아 우리 잘 지내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 외교정책 엘리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트럼프가 반역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정보국장인 브레난 같은 사람은 트럼프는 이건 반역자다. 소련 같은 적은 등어리 두드려주고 그리고 나토 같은 동맹에 대해서는 팍팍하게 물었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가 보통 그 리버럴합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의 핵심적인 관리가 러시아는 이건 별 볼 일이 없고 중국에다 초점을 맞추고 중국을 봉쇄하거나
뭐 궁극적으로 붕괴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We see it as a more fundamental long-term threat. 우리는 중국을 더 미국에게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진실로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 지구를 지배하려는 세계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제적이고 이념적인 경쟁자입니다. 라고 이제 스키너 박사가 얘기했는데, 스키너 박사가 이 말을 특별히 누구한테 했냐면은 앤 메리 슬로터라는 그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도 했고, 바로 앤 메리 슬로터가 지금 그 스키너 박사가 있는 그 직책, 미국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 그것을 여자로서 처음 했던 사람이 앤 메리 슬로터입니다. 앤 마리 슬로터.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이름 보면은 조금 이상한데, 슬로터라는 게 뭡니까? 슬로터가 막 학살하는 게 슬로터예요. 그래서 슬로터 그러면은 푸주간 주인이 영어로 슬로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뭐 옛날 올라가면은 아마 푸주간 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스미스 그러면은 블랙 스미스가 이제 대장장이죠. 그래서 스미스라는 이름은 그 언젠가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중에 대장장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마리 슬로터라는 이 사람도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그 사람한테 스키너가 한 말이 바로 이제 중국이 우리의 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앤 마리 슬로터라는 사람을 그 사진을 보는데, 이 사람도 뭐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로서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가 지구를 이끌어가는 100명의 석학, 뭐 100명의 사상가 할 때 이 사람이 2009년, 2010년, 2011, 2012년에 계속 10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사상가로 이제 뽑혔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 띵크 앤드 액션 탱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직접 이제 행동까지 하는 그런 그 연구기관인 거기에서 아메리카 인 더 디지털 에이지, 지금 세상이 디지털 에이지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세상을 꾸려가야 되느냐 하는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전임이라고, 바로 그 닥터 스키너가 이 사람한테 자기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사람 책도 제가 이름이 하도 독특해가지고 앤 메리 슬로터라는 뭐 이름이 특이한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정말 그 조그만 책이지만은 아주 그 감동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The Idea That Is America. 미국이라는 이념, 또는 이것을 뭐 조금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든 이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이념을 자유, 리버티, 이제 앤 마리 슬로터 교수가 쓴 겁니다. 리버티, 자유가 첫 번째 이념이고, 두 번째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세 번째가 이퀄리티, 평등, 네 번째가 저스티스, 정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톨러런스, 관용, 여섯 번째가 휴밀리티, 겸손, 일곱 번째가 페이스, 믿음, 신앙. 이 일곱 가지가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이념이라는, 뭐 상당히 이 사람들도 미국 애국주의자입니다. 미국의 애국주의자인데, 바로 스키너가 마리 슬로터한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문명의 충돌 대상으로 보고서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이죠. 슬로터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스키너가 한 말은 다 맞다. 스키너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클래시 오브 시빌리제이션, 문명의 충돌이라고 본 것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 문제를 또 다뤄야 되고, 앤 마리 슬로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서 위협의 본질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이해를 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위협을 장밋빛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장밋빛 환상 그랬는데, 이제 미국말로 하면은 rose colored glass, 장밋빛 색깔이 칠해진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씁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야 되고, 위협의 본질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가서 뭐 군사력으로 뭐 무찌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이룩한 바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쭉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한마디로 뭉뚱그려지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그냥 강대국 두 개의 대결을 떠나는 겁니다. 그냥 뭐 무역 충돌 그것보다도 더 큰 겁니다. 결국은 크게 문명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태 지역을 지금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아태 지역을 인도 퍼시픽이라고 바꿨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이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 때는 미국의 세계 사령부 중에 아프리카 사령부라는 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중동에 있는 센트럴 커맨드하고 그냥 하나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독립시켜서 아프리카 사령부를 미국이 독립을 시켜서 만들었죠.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이라는 이 대제국, 뭐 큰 문명, 시진핑이 그랬습니다. 문명이라고. 이런 것이 크는 거를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얘기를 했고 아프리카에 미국이 가서 아프리카 콘맨드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 아프리카가 뭐 중국의 두 번째 대륙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출하고 돈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미국은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다 얘기 조금씩 했죠. 유럽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건드리고 있고 화웨이 쓰지 말라고 유럽 정부들한테 막 미국이 다그치죠. 그리고 얼마 전에 폼페오 장관이 노르웨이 가가지고 지금 중국이 북극에서도 야단법석이다라고 얘기했죠. 유럽과 북극과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의 뭐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돈을 대주고 아주 극도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약탈적 대출업입니다. Predatory lending. 그러니까 막 돈을 꿔줬는데 뭐 이자들도 없고 못 갚으면 땅 뺏기고 뭐 건물 뺏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세계 방방곡곡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조지 캐넌이 얘기했듯이 소련의 익스펜셔니즘, 중국의 팽창주의를 소련의 팽창주의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전부 컨테인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국도 지금 중국을 가서 봉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문명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역 같은 거는 이건 아주 조그만 얘기예요. 무역은 조그만 얘기입니다. 무역은 장기적으로도 큰 문제가 아니고 중국 문제는 더 넓고 깊은 문제다. 그래서 바탕에 깔린 논리적인 주장이 없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조지 캐넌이 X 아티클은 바탕에 깔린 argument underneath it입니다. 여기 it이라는 건 미국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스키너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You can't have a policy without an argument underneath it. 바로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논리나 주장이 없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Letter X for China. X라는 중국에 해당되는 X 논문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은 중국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해설한 뭐 학자들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늘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충돌 같은 거가 소련이 망한 다음에 미국이 중동하고의 다툼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결국은 중국과의 싸움에 이것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키너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자꾸 중국에 대해서 인권 정책을 피는데 소련 할 때도 인권 정책을 폈는데 소련은 미국이 인권 가지고 뭐라고 무지하게 아파했습니다. 정말 내가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구나 했는데 중국 사람은 아파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너 박사가 인권은 서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정책은 소련의 문을 열고 소련의 전체주의를 약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그렇게 타당할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이 대중국 정책은 미국이 대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문명의 충돌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싸움은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또 개념들이 나오는 거를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도 역시 뭐 지난주도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이 아주 제일 심각한 전쟁인데 그 부분을 뭐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거로 그 우리 오늘 92주차 그 2부 강의는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시각에 맞춰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